뉴욕 증시가 추가 상승을 하면서 기대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4만 포인트에 코앞까지 진격을 하면서 이제 사상 최고치인 4만 포인트를 또다시 경신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나스닥 역시도 상승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제 애플 쪽에서 반독점법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면서 애플의 주가가 크게 내렸죠.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주가가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다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국민연금이 뒤늦게 달려들어가지고 매수세를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얘네들은 도대체 뭐하는 애들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제 밸류업 쪽으로 달려들고 있다고 하는데, 자, 국민연금의 이런 자발적인 의사인지 아니면은 정부 차원에서 어떤 압박이 있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최근 들어서면서 국민연금이 2차전지를 이제 뒤로 하고 밸류업 쪽으로 많이 집중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CJ 대한통운 주가가 어제 많이 흔들렸죠. 그 이유는 이제 그 알리익스프레스 쪽으로 이제 물량을 받던 것들이 이제 조금 흩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한통운의 주가가 조금 많이 올랐던 부분도 조금 부담스럽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이게 이렇게까지 흔들릴 일이야? 라는 식으로 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저가 매수의 기회는 아닌 것 같고 약간의 위기감을 좀 느낄 수 있는 포인트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통운 관련한 이슈들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2일입니다. 네, 주말장이 됐어요. 주말장이라서 약간의 변동성 좀 생각해야 되겠죠. 대체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계속 좋아져 있고 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만전자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조정을 받더라도 한번 터치하고 내려오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일단 그렇게 밀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증시 역시도 분위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 해외 증시 쪽 분위기는요 아주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의 다우지수 랠리가 아주 심상치 않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 역시도 매우 강한 편이죠. 그래서 주가 상황은 일단 계속해서 플러스 국면 유지하고 있고, 특히 이제 경제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지표가 좋아지면서 다우지수를 밀어 올립니다. 상승 출발, 그리고 상승을 조금 더 진행시킨 이후에 쭉 옆으로 지속시켜주는 모습이었죠. 특별히 나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쁠 게 없는 상태에서 계속 밀고 넘어가기 때문에 괜찮은 흐름이고요. 나스닥은 제법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쭉쭉쭉쭉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 플러스 0.2%입니다. 이 정도도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 AI 관련한 종목군들은 대체적으로 다 튀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상승폭을 좀 유지했죠. AMD만 조금 주가가 애매한 것 같긴 한데 걔도 뭐 다시 올라오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잘 유지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애플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애플 쪽에서 이제 애플이 한 4% 빠졌죠. 네, 4% 정도 떨어지면서 주가 변동성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이 반독점법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조금 부담이 생겼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이 이렇게 4%나 뚝 떨어져 버리면은 아무래도 이제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긴 거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주가가 1.6% 정도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게 시장에 어떤 물량을 좀 꺼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나온 거고요. 그 외의 종목군들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뭐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다 볼 수 있겠죠.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연준 입장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들은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연준이 이제 금리를 3번 인하하겠다, 그냥 결정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되는 이점이었는데, 유럽 쪽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이 주요 은행 중에선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완화적 기조로 돌아섰다라고 되어 있고요.
유럽 중앙은행도 모두 6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이 아주 기준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수 의견들조차도 이제 금리 인상 의견이 아예 사라져 버리면서 금리 인하에 완전히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조만간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플레이션 이렇게 해서 다 올라간 건 좋은데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경기가 좋아지면 이 원래 제로 금리였던 금리가 슬슬 같이 따라 올라가면서 금리가 고점을 찍고 그다음에 시장이 조정을 받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기형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금리가 이미 높아졌어요. 금리가 이미 높아진 상태에서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금리를 낮춰야 되니까 이게 주가가 올라갈 때 금리를 낮추는 그러니까 완전 반대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경기 부양책이 더 나와버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여기다가 AI를 비롯한 그런 종목군들이 같이 치고 올라가 버리니까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경제지표 보시면은 아실 수 있어요.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표, PMI 지표가요, 54.9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53.5였는데, 이거보다 늘어났죠?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서비스 PMI 지표는 51.7 이 정도 나타나서 지난달에 52.3에서 조금 떨어진 모습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뭐예요? 둘 다 50을 넘었죠. 50을 넘었다면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 더 좋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자, 그다음에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2월의 경기 선행지수는 전월보다 0.1% 올라서 102.8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2년 만에 처음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경기 선행지수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더 많이 오를 것이고 시장이 예상한 부분들은 0.4% 하락이었거든요. 제법 큰 폭으로 변화가 있었죠. 2월의 주택 판매 역시도 9.5%나 급증했고요. 시장의 어떤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아! 이런 식으로 경기 동향이 잡히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말할 거 없이 긍정적인 포인트가 되겠죠. 자, 기업들 내용도 잠깐 살펴보면요. 자, 상장을 시작한 게 아니죠. 상장을 했다고 봐야겠죠. 전날 상장한 반도체 설계 기업입니다. 반도체 설계 기업 아스테라 랩스가 거래 첫날에 70% 이상 폭등한다. 이어서 이날 상장한 소셜미디어 업체 레딧 아시죠? 예전에 뭐였지? 게임스탑인가 그 사태에 있었던데, 레딧, 얘네가 이제 48% 급등하면서 IPO 시장에 대한 회복이 커지고 있다. IPO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건데, 이 기업 공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활력이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 주식 할만 하겠는데, 아무튼, 이런 시장의, 분위기 형성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레딧의 주가가 장중 70%까지 올랐지만 조금 내렸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IPO 하면 우리나라가 더 세긴 해요. 우리는 많이 내리면은 한 70% 올랐다 이렇게 되잖아요. 공모주 할 때 보시면 그냥 기본적으로 한 200% 300% 오르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우리가 더 대단한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요, 얘네들은 회계분기 우리나라 좀 다르더라고요. 12월부터 2월까지 실적이 발표된 거면, 그때까지 실적이 발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회계분기가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12월, 1월, 2월, 이렇게 해가지고 실적 발표가 되는데, 실적이, 아주 좋아요. 근데 아주 좋은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는 비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1분기 시점에서의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이제 나올 거잖아요. 다음 달에 나옵니다. 다음 달에 나오는데 이 기대감이 너무나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마이크론 주가는 역시 예상대로 14% 이상 주가가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매출, 그 다음에 순이익, 그냥 다 예상치를 뛰어넘는 엄청난 소식이고, 또 전망치 있잖아요. 전망치. 다음 분기 전망치.
이것도 굉장히 높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높여 잡았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지고 올 그 기대감이나 파장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엔비디아는 역시 1% 이상 상승을 했고요. ASML이 ML 홀딩이 지금 2% 이상 올랐다. 브로드컴이 5% 뛰었다. 뭐 그다음에 반도체 상장 지수 펀드 이것도 2% 이상 올랐다. 뭐 그냥 이 부분이 다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플 반독점법 소송에 대한 부분들이 미국에서도 진행이 되면서 이제 4%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애플이 조금 애매해진 것 같죠? 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테슬라의 주가가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테슬라 주가는 시간에서는 그래도 조금 이거 뭐 올랐다고 볼 수 있나요? 그냥 약간 빨간불 이런 정도이긴 한데 아무튼 네 정규 시장에서 일단은 하락 전환이 돼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완전히 손이 바뀌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죠. 테슬라 주가가 지금 172.82달러. 네, 많이 내려왔네요. 네, 많이 내려왔어요. 자,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만약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더 올리기 힘들다. 근데 반도체는 더 올라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재물을 삼아야 되잖아요. 재물을 누구로 삼아야 돼요? 네. 2차전지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누군가가 내려야지만 이 반도체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주가가 더 폭발해버리기 때문에 뭐 그래도 상관없겠지만 네,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반도체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터치 정도는 당연히 해주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8만 전자 앞자리 바뀌는 거 한번 보자고요. 네, 자 기대감 모아서 가보고요.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합니다. 국민연금이 뒤늦게 달려오고 있다. 아이고, 우리도 같이 가요. 네. 국민연금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얄밉기도 하고 좀, 네. 안쓰럽기도 하면서 또 그러면서도 또 갑자기 화가 나고 뭐 이게 국민연금은 어떻게 보면 이게 뭐지? 이거 애증의 관계 같은 건가요? 네. 아무튼 그런 식인데, 조금, 네. 그러네요. 그죠? 네. 근데 이 국민연금이 지금 뒤늦게라도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우리한테는 다행이긴 합니다. 근데 다행이긴 한데, 얘네가 달려드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지네가 자발적으로 들어온 것이냐? 왜냐면 얘네들 사실은 주식 사기로 한 게 작년이었잖아요. 작년. 2023년부터 주식을 좀 사겠다라고 하면서 2022년도에 그렇게 던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2023년도에 쌩 까고서 몰라. 그리고 얄미운 짓거리 하더니 이제 와서 주식을 사겠다고 달려들어? 괘씸하기도 한데 얘네들이 그냥 주식 사겠다는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그 밸류업 쪽으로 막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정부 차원의 입김이 좀 작용하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왜냐면 이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에, 네. 2달간 연기금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 저 PBR 주가 종목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사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지침서인 스튜어드 10코드의 밸류업이 추가가 되었다. 그리고 법인세, 배당 소득세, 경감 이런 세제 지원 방향이 나오면서 밸류업 참여 기업에 대한 연기금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잘난 척 하고 싶은 거지. 네. 그런 거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연기금의 순매수가 일단 굉장히 주목을 좀 받아야 되는 입장까지 됐는데 상위 종목은 뭐냐면 LG화학 이걸 LG화학 그죠? LG화학은 좀 다른 개념을 봐야 되겠죠. 그다음 포스코 퓨처엠, 현대차,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삼성 SDI, 삼성생명, 한국전력 등이 올라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는 없어요. 네, 이쪽으로 막 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저 PBR 종목을 구분되는 것이 현대차,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삼성생명, 한국전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 된다는 거야. 네. 아무튼 네 이쪽으로 매수를 이제 슬슬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 주식을 사겠다는 마음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정부의 이런 어떤 압박이 뒤에서 좀 작용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작년에 이제 그 순매수 1위였던 것이 이제 에코프로머티였던 부분이었고요. 요 순매수액이 그래도 계속 매수하고 있네요. 682억 원으로 줄어들면서 20위로 떨어졌고요. 2위에 올랐던 셀트리온도 네 순매수액이 2,600억에서 900억으로 감소하면서 14위로 내려갔다. 3위
붐이었던 카카오는 33억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도 있었지만 순위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DX 이것도 4위에서 31위, HMM은 5위에서 64위로 각각 자리 옮겼다. 그 연기금이 걔네들한테 관심을 안 주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순매수액에서도 변화가 좀 나타났다. 밸류업 발표 이전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418억을 순매도했지만 밸류업 발표 이후에는 4,943억 원을 순매수로 진행을 시켰다. 이야, 얘네들 진행시켜. 그거 한마디에 그냥 간 거네. 진행시켜. 네. 연기금이 사기 시작하면 시장의 판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연기금은 지금 뭐 내용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총 상위를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동선과 좀 겹쳐요. 다만 지금 순매수가 들어온 것들이 밸류업 쪽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동선과 겹치고도 있지만, 네, 외국인들이 건드리지 않는 쪽까지도 더 채워주는 모습. 즉,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뭐 현대차든 뭐 이 은행주든 사고 있잖아요. 근데 반도체를 압도적으로 더 많이 사죠. 그러니까 반도체 압도적으로 많이 사고 이쪽 밸류업 조금밖에 안 사지만 연기금이 그 부분을 채워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지금 시장이 상승하는 포인트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차 군단은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만 여기에 네, 추가적으로 밸류업이 포함이 되면서 더 밀어 올리는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밸류업을 통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들어오게 된다면 개인들은 더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분간 계속 개인들의 매도와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도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시장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호재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긍정적 보시고요. 연기금이 늦게 들어와도 괜찮아, 많이 사주기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해 주자고요. 네, 어차피 걔네들은 신경 안 쓰니까요. 네, 자, 아무튼 그렇게 보시고요. 이것도 좋은 소식이었네요. 네, 세 번째 소식 볼게요. 대한통운의 주가는 어디로 갈 것인가. 네, 대한통운 가지고 우리가 또 한번 맛있게 한번 또 수익을 냈었는데, 저는 홀랑 다 팔아먹었죠. 이제 다 팔아먹었는데, 그 뒤로도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는 것 같더니 지금 다시 내려왔어요. 12만원까지 내려왔네요. 6.76% 하락하면서 내렸다. 고점대에서 잘 오르지 못하고 슬금슬금 밀리는 모습이 조금 애매하더니 주가가 좀 내리긴 했네요. 자, 근데 시장 자체가 크게 올랐는데 너 혼자 왜 떨어졌냐, 그것도 제법 많이 떨어졌는데 뭐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뭔가 대단한 악재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대한통운의 주가가 올라간 것은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이 알리익스프레스의 그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근데 그것을 거의 대한통운이 다 소화하고 있었다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막 치고 올라갔었고 어마어마하게 올랐었죠. 근데 이거가 이제 4월 달에 만료가 된답니다. 4월에 만료가 되는데 대한통운과 택배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경쟁 입찰을 받겠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진, 롯데 글로벌 로지스 이런 주요 물류사에게 경쟁 입찰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런 식으로 알려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알리의 물량이 이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수익성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서 우려감이 생겼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국내 물류 인프라를 더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CJ 대한통운의 입장에서는 약간 배신감 같은 것도 좀 생길 수도 있겠고요. 또 그러면서도 이제 주요 고객사인데 놓치면 좀 애매하다라는 부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지난해 11월에는 79,000원이었지만 지금 지난달에 14만원까지 갔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죠. 이런 종목이 이렇게까지 올라가긴 경우가 많지가 않죠. 그래서 냅다 우리는 올랐을 때 팔아먹었지만, 아무튼 네, 지금까지도 이제 대한통운 주가를 가지고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기대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내용을 두고서 이제 급락했다가 다시 조금 반등을 해줬잖아요. 근데 조금 경계심을 가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은요, 경쟁 입찰을 진행을 하더라도 알리익스프레스 물량 이탈 우려는 너무 과도하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계약 역시도 경쟁 입찰을 통한 것이었고, 현재도 CJ 대한통운이 단독으로 알리익스프레스 물량을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대부분을 소화하고 있는 게 맞죠. 네. 알리익스프레스의 물량을 우체국이나 다른 곳에서도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다 보시면 우체국에서 오잖아요. 근데 경쟁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물류에 대한 내용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그 구매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기 우체국이나 다른 쪽으로 좀 늦게 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우체국을 좀
많이 활용합니다. 빨리 오는 것은 대부분 대한통운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최근에 그 알리익스프레스가 전략적으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7일 배송, 무료 배송, 뭐 1,000원 배송 뭐 이런 거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대한통운으로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거의 대부분 그냥 거의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허울 좋은 이제 부분이 이제 단독이 아니다. 쟤네도 하고 있지 않니? 라고 하는 거지만 이거는 그냥 단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연히 처음에 진입할 때는 경쟁 입찰을 통한 것이었겠죠. 근데 다음번 계약할 때도 당연히 경쟁 입찰을 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뭐 특별한 것도 아니죠. 근데 문제는 이제 대한통운이 지금까지 경쟁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또 다음번 재계약이 들어갈 때 경쟁 입찰을 또 하겠다. 니네하고 재계약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쪽 어차피 똑같이 할 테니까 그렇게 해보겠다. 라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알리익스프레스 쪽에서는 뭐 택배 물량을 조금 비용을 깎아줘라라든지 어떤 조건이 붙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진짜 말 그대로 입찰을 통해서 물량을 더 많이 다양화시키겠다라는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대한통운에 뭐 단독으로 안 했다. 뭐 그다음에 이제 경쟁 입찰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악재가 아니다. 이거는 사실 아닙니다. 원래 선점하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악재가 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동네에다 커피숍을 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막 커피숍을 옆에다 또 내려고 막 알아보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들 것 같아요? 아씨 자식들 여기다 내면 안 되는데 뭐지? 내가 계속 여기서 해야 되는데 이런 거잖아요. 내가 여기 독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네, 우리가 주식 살 때 뭐예요? 제발 좀 사지 마라. 제발 오르지 마라. 제발 그런 거.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나만 해야 되는데 막 이런 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현재 대한통운이 입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이 있죠. 대한통운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물류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호적인 관계를 오히려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이거를 너무 악재로만 보지 마라.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아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기는 어렵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감안을 하고 보유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칼같이 잘라내고 다음번은 노릴 것인가 라는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거에 다 위쪽에서 매도를 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현상들이죠. 각자 원래 생각하셨던 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멀리 볼 거야. 나는 들어왔다가 다시 나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워낙 생각하셨던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락이 진행 중에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매수를 확장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꼭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다우지수가 4만 포인트를 코앞에 왔습니다. 다우지수 4만 포인트 코앞.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코앞에 와 있다. 외국 애들이 코가 크잖아.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이제 코가 크니까 금방 될 거예요. 힘도 세. 다우지수 4만 포인트 코앞에 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이슈였는데 뭐 대부분 다 올랐어요. 기술주 쪽에서는 테슬라와 애플이 좀 떨어지면서 주가를 좀 끌어내려서 나스닥이 조금 밀리는 모습 같은 거 보여줬지만은 계속 플러스 마감이잖아요. 그다음에 반도체 쪽, AI 쪽 움직임은 아주 좋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긍정적 보시고요. 연기금들이 뒤늦게 달려들어서 밸류업 쪽으로 달라붙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 얘네들이 정부의 입김을 좀 의식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또는 기업들 앞에 서서 좀 잘난 척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연기금이 이제부터 진짜로 매수하게 된다면 외국인과 함께 쌍두마차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얄밉지만 그래도 인정해줄게. 네가 매수해준다면 그래 들어와 이렇게 얘기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찝찝하지만 받아줄게. 어쨌든 매수는 좋은 거니까요. 자, 대한통운의 주가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거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략을 짜고 있느냐죠. 주가 떨어지는 것을 즉
조정을 감안을 하고 내가 계속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은 칼같이 잘라낼 것인지 여러분들이 처음에 생각했었던 그 전략대로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네, 매도를 다 쳤어요. 네, 이미 다 쳤습니다. 이미 친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매도를 다 해버렸고 우리는 언제 했지? 지난달에 했나요? 아무튼 매도를 다 그렇게 들어갔고 저는 하락 시점에서 뭐 저가 매수 기회를 삼아야 한다 이런 것보다는 하락 다 하고 나서 돌릴 때 그럴 때 관심을 가져보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타코믹스 109페이지입니다. 분위기에 취하면 사고가 물렁해지는 경우가 생긴다. 투자를 할 때는 절대 분위기에 취하지 말라. 이건 더치페이도 안 되고 회수도 안 되는 것이다. 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에라이, 기분이다. 와, 죽인다. 막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는 거 있죠. 네. 뭐, 대학교 MT 가서, 네, 옆에, 영희가 앉았어.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가뿐, 네, 사귀는 분위기야. 사귀어라. 사귀라니까 술도 한잔 먹었겠다. 우리 사귈래? 그러다가 다음날 헤어지고. 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휩쓸리면 항상, 네, 후회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정해놓은 기준과 원칙에 맞는지 그 여부 보시고, 장이 많이 올랐을 때 오히려 흥분하지 말고, 들뜨지 말고, 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서 좀 냉정하게 쳐다보시는 거, 그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도 화이팅 하고요. 네, 어떻게 해요?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네, 돈은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 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잘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응원하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